본격 교양 방송. 안경은 컨셉이신 거죠? 당연하죠. 알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똑똑해 보이세요. 아,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전문의 말씀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지금 노산 특집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마지막에 살펴볼 부분은요,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난임 파트 가져왔어요. 난임의 정의부터 한번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난임이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이제 가임력이 있는 여성과 남성이 피임을 하지 않고 이제 부부 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가 그게 기준이고, 네. 인공 수정이나 어떤 시술을 들어갈 때 기준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이제 그게 이제 만 35세인 경우에는 6개월, 네, 만 35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바로 시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시술은 할 수가 없고요. 이제 난임의 원인부터 찾아야겠죠. 그래서 난임의 원인이 있다면 그걸 해결을 하고 이제 시술을 해야지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임신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난관 폐쇄, 아니면 난소 기능 부전.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정자증, 아니면 역행성 정자. 특정 원인으로 해소가 안 됐을 때 그 다음은 어떤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술을 해봐야죠. 근데 또 막 인공수정도 있고 체외수정도 있고 서로 다른 거라면서요? 그렇죠.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궁 내막에 직접 정자를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성의 몸에서 배란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정자가 운동성이 모자란 경우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체외수정은요? 여성에게서 난자를 채취를 해서 밖에서 남성으로부터 이제 남편으로부터도 정자를 채취를 해서 시험관에서 저희가 직접 이제 수정을 시켜주는 방식을 체외수정 혹은 그 시험관하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공수정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체외수정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in공수정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인공수정조차 못 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난소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정상적으로 배란 후에 수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외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난관, 양쪽 난관이 다 막혀 있어서 배란이 돼서 이제 내막 자궁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에도 외부 이제 밖에서 저희가 시험관하기를 해서 배아를 만들어가지고 착상을 시켜주는 거를 하게 되죠. 보통 난임의 원인은 남녀 비율 치면 어떻게 나와요? 원인이 불명인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것 또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 3분의 1은 여성, 3분의 1은 남성. 보통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난임 부부들이 왔을 때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반. 그 여성들은 생리 시작 후 2일에서 3일 네, 뒤에 2일에서 3일 정도에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난소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자궁 상태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호르몬 검사를 하고 있어요. 난소 기능 검사 하고 예를 들면은 뭐 갑상선 항체가 있진 않은지 이제 갑상선 항체가 있는 게 자가 항체가 있는 경우에 이제 초기에 착상이 좀 실패를 할 수가 있어서 유산율이 좀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좀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성공률이에요, 성공률. 인공수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내로 직접 정자를 넣어주는 건데 이게 이제 확률이 저희가 대략 한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공률이? 네, 임신한 게 한 15에서 20%? 그 다음에 체외수정은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보다는 임신 확률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한 30에서 40% 정도. 비용 한번 살펴볼까요? 난임 시술비는 다행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긴 되더라고요. 네. 보통 한 번 치료하고 가실 때 금액 어느 정도? 보통 저희가 약을 쓰기 시작해서 채취를 할 때까지 난임급여를 적용을 시켜드리는데 그때 총 비용이 대략 300에서 500 정도가 드는데 네, 그게 이제 보험이 되세요. 난임급여가 적용이 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만 맞으시면 그 비용의 30%만 내게 돼 있어요. 본인 부담이 30%. 네, 그래서 보통 한 90만 원 정도 이제 전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내가 주사를 맞기 시작해서 시술을 할 때까지 대략 한 9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횟수 제한 없죠? 계속 지원받을 수 있죠? 아니요, 이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다 커버가 돼요? 아니면은 이 이상으로 넘어가서 본인 부담이 커져요? 케바케긴 한데요. 이제 의지의 문제도 있고요. 어디까지 할 것이냐. 네네, 이제 의지의 문제도 있고 이제
계속 뭐 임신이 되셨다가 유산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게 제일 안타깝거든요. 어쨌든 임신 될 수 있는 경우니까. 근데 이제 임신을 한번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더 확률은 좀 더 높고요. 시도 횟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지원 범위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난임 관련돼서 여러분들이랑 해볼 얘기가요. 남성 난임입니다. 남성 난임. 그 여성 난임 환자는 여러분들 2012년 15만 명에서 이듬해 2016년에 15만 7천 명으로 한 4년 사이 4.5% 늘어난 반면에 남자는 같은 기간에 4만 1,442명에서 6만 3,114명으로 50% 넘게 수직 상승했대요. 학계에서는 50% 수직 상승을 한 게 실제로 환자가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병원을 안 가는 남자들이 병원을 가게 되고 난임 진단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숨은 남성 난임 환자가 더 많을 거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를 진짜 자주 다니는데 남성들 같은 경우는 비뇨기과 잘 안 가시죠. 안 가시죠. 진짜 안 가시죠. 안 가죠. 네. 그래서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 난임이 될 수 있는 원인이라는 게 되게 생각보다 많은데 그런 거를 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 남자 기자가 쓴 기사였는데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나의 정자에는 나의 그 생식 기능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굉장한 자신감이 진짜. 진짜 표정 봐. 표정 봐. 나한테 그거 왜 물어 이런. 아니 여자들도 아무 고민 안 하고 살다가 이제 그 30대 중반쯤 되면서 임신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그때 이제 발등에 떨어지는 거지. 민승기 이사님 꼭 보세요. 민승기 대한비뇨의학계 보험이사. 저희가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액 검사가 소변 피검사보다 제약이 이것저것 뭐 준비할 것도 있고 따르는데 건강보험에서 수가가 낮대요. 그래서 우리 민승기 이사님께서 수가도 별도로 신설하고 개념도 바꾸고 이게 남성 난임이나 남성이 또 조금 더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해보면 진짜 맞닥뜨리는 문제인데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관심에 대한 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있는 일이잖아요. 없는 일이 아니고. 난임 관련해서 총정리 좀 해볼까요? 내가 난임이 아닐까 걱정되지만 병원 가긴 어려운 분들이나 현재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 쌤이 진료실에선 차마 못했던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